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 경찰 승진 문제하고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던 설문을 좀 조합을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조합을 했으니까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자, 1번에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 범죄는 고의과실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우리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적으로 버릇을 고치려다가 실수로 그랬죠. 버릇을 고치려다가 실수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범죄는 고의범해야 돼요.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고 이 중한 결과는 실수해야 됩니다. 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릇을 고치려고 했던 고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실수로 뭐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과실범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만 미수는 상관없죠.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 강간 미수, 강간은 못했어도 강간상해 됩니다. 강간치상 됩니다. 그래서 미수를 불문한다는 거. 그래서 기수미수는 불문한다. 그러나 과실범은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랬네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서 특별관계에 있다.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십시오.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고 중한 결과가 실수. 그래서 항상 고의범죄에 치자 붙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고치려다가 이렇게 오라고 했죠. 고치려다가 실수로 이렇게 한 게 결과적 가중범인데, 우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고 이건 반드시 고의해야 되니까 이 중한 결과가 실수인 경우인데 이 중한 결과가 역시 고의인 경우도 인정해 주는 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고의가 인정이 돼서 이것도 하나의 범죄가 되는데, 이때 죄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를 합친 뭐 예를 들어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하려고 했던 고의가 있었고, 거기서 사망도 살해를 하려던 고의가 있었죠. 얘도 고의인데 합쳐가지고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가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결과적 가중범 원래는 기본적으로 실수로, 진짜가 실수로, 이건 가짜가 일부로 한 것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가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 현주건조물 방화에다 그냥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 살인죄가 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특별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의 죄는 성립되지 않고 특별히 이 죄만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자, 그런데 현주건조물 방화에다가 그냥 살해가 아니라, 그래서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다. 똑같이 이럴 때는 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뿐만 아니라 이 존속살해죄가 그대로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존속살해죄가 성립이 돼서 이 둘 관계는 상상적 영업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왜냐하면 이 존속살해죄가 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보다 형이 더 셀 때는 이 죄가 별도로 성립이 되고 둘 관계가 상경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자, 원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될 때 이게 일반적인 사건일 때는 요 안에 들어가 버리고 얘가 특별히 성립이 되는데, 이 존속살해죄처럼 큰 죄일 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외에 따로 성립이 된다. 어떤 프로선수를 A라는 프로선수를 청소년 축구대표로 뽑으면 청소년 축구대표로 발탁이 되는 거죠. 축구대표로 와일드카드로 발탁이 되면 이 A는 특별히 청소년 축구대표로 발탁이 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청소년 축구대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특별관계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 선수가 손흥민인 경우는 청소년 축구대표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청소년 축구대표로 발탁이 됐으니까 청소년 축구대표도 뛰어야 되지만 우리 손흥민은 우리 국가대표로도 중요하잖아요. 손흥민은 여전히 국가대표로도 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도 똑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역할을 국가대표와 청소년 축구대표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외에 존속살해죄가 별도로 또 성립이 된다. 상경이다. 이 관계 잘 기억해 두셔서,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법의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면 손흥민인데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손흥민이 아니라 일반 프로 선수니까 그러면은 결과적 가중법만 성립이 되고 이 고의범 별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법이 고의범에 대해서 특별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순수한 결과반가 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우연방위 얘기했죠. 여러분. 우연방위는 여러분 기억할게.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가 없어 그랬죠.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 경우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거기 지금 순수한 결과반가 치론이 뭐였어요? 결과반가 치론은 우리가 위법은 결과가 위법일 때 위법이라고 한다. 결과가 위법일 때. 그럼 행위는 상관없다. 이건 결과가 위법일 때. 결과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만 보기 때문에 행위는 보지 않아요. 근데 우연방위는 뭐였죠? 나쁜 생각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나쁜 생각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 뭐 아들을 때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우연히 강도였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럼 우연방위는 결과가 좋은 경우예요. 그럼 결과가 좋은 경우니까 결과반가 치론에 가면 결과가 나빠야 위법인데 결과가 좋은 경우잖아요. 그럼 우연방위가 이게 나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결과반가 치론에 하면. 그럼 우연방위는 결과는 좋은 거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결과반가 우연방위를 정당하다고 봐주는 거, 위법성이 조각돼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학설은 요거 기억하세요. 결과반가치론만 인정해준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복습을 좀 잘 해두시고. 그래서 결과반가치론은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어도 된다. 즉 결과가 나쁜 경우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과만 좋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사유만 있으면 되고 행위를 좋게 할 필요가 없다.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연방위처럼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 우리 결과반가치론만 결과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우연방위를 좋은 결과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해서 정당방위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반가치론 빼고 나머지 행위반가치론이랑 이원적 인적불법론은 이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전에 우리 했던 거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전에 올린 유튜브를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행위반가치론과 이원적 인적불법론은 이거는 우연방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연방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에 가면.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비록 우연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과는 좋으니까 좀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 참작해 주자라고 해서 나쁜 생각으로 좋은 결과를 일으킨 게 우연방위니까 우리 다수설은 자, 좋은 결과라는 점은 좀 참작해 주자는 거죠, 이걸. 그래서 나쁜 생각으로 범죄를 할 의사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범죄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자는 견해가 우리 판례예요. 다수설이에요. 그러면 나쁜 생각은 있었는데 좋은 결과, 즉 범죄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면 미수하고 비슷하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미수하고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좋은 결과다, 나쁜 결과가 없다. 그래서 미수하고 비슷하게 보자. 미수는 아닌데 사람이 다친 건 틀림없으니까 미수는 아닌데 미수를 유추 적용하자 그럽니다. 대신에 불능미수를 하죠.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형을 깎아주자 이 말입니다. 형을 깎아주자. 이게 우리 다수견해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 다수견해는 왜 불능미수라고 하느냐? 좋은 결과라는 거죠. 좋은 결과라는 건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반가치가 없다. 결과 반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결과 반가치가 없는 경우니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나쁜 결과가 반가치가 없기 때문에 미수로 봐줘서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하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다수의 견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오늘 문제는 그 4번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결과 반가치는 배제된다. 제가 불결 빼 그랬죠. 불결한 거 빼. 불능미수범은 결과 반가치가 배제된 경우다라고 했죠. 4번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일부러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복습하려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만 지금 설문을 넣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에 찍은 유튜브를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중요한 것만 지금 넣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해야 된다는 거. 고치려다가 실수를 했으니까 기본 범죄가 고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2번 설문에서 결과적 가중범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일 때 그 고의범이 일반 프로축구 선수일 때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된다. 그게 특별관계라고 그랬고요. 다만 손흥민 정도 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되고 손흥민이라는 죄, 고의범죄가 하나 별도로 성립이 돼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설문은 우리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는 거, 위법성 조각되는 거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요견에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반가치론, 이 결과반가치론에 의해서만 우연방위를 정당하다고 봐준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자, 현재는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결과반가치론뿐만 아니라 행위반가치론도 고려하기는 것이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위반가치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결과반가치론이 없다는 부분에서, 즉 나쁜 결과는 아니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주자. 그래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이게 현재 다수설이라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